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매번 이런 간담회나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어머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한다면 학원들에서 그럽니다. 어머님들 요새도 세미나 오시냐고, 요즘 거의 안 오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잠시 좀 왔다가 나중에 그냥 먼저 갈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되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좀 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학원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는 거 보고 제가 되게 고맙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준비할 때마다 원래 학원에서 하는 세미나가 보면 꼭 학원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많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타이밍을 잡은 건 첫 번째는 지난 수요일이죠. 그제 수요일 날로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가 모든 학교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제 고등학교 과정 첫 진도부터 다시 나가는 게 지난 월요일부터 그렇게 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그러자면도 데일리 테스트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그러시던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요새. 왜 그러냐면, 제가 진도 나갈 때 이제 그렇게 진도를 나가왔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정석에 있는 2차 방정식 같이 했고, 좀 그렇게 진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석 제일 앞부분에 식의 계산, 곱셈공식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걸 중3 때 또는 중2 때 달아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다뤘던 문제들하고 똑같은 문제들을 냈습니다. 근데 보면 10문제 중에 되게 잘 치는 애들이 5문제, 6문제. 보통 애들이 뭐 2문제, 3문제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급도 되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5대씩 패겠다 뭐 이런 급도 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주려고 하는 애들이 저로서는 진짜 고맙거든요. 중3쯤 되고 그러면 자기 세계가 있어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라 하든 말든 끝나고 제가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집에서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무리를 하더라도 애가 끝까지 반대하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때리는 거 뭐 잔소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되게 고맙다 속으로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 모시게 된 이제 동기는 고1 첫 과정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각 어머니들 진학에 관련된 문제로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시거나 아이들 통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어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를 제가 잡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애들한테는 3년 후에 너네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위에 자녀들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거래령이 하시겠지만 아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옆집에 어머니한테 듣는 이야기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우연찮게 자료조사를 쭉 하다가 오늘 여기하고 딱 관계된 되게 좋은 자료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겠습니다. 학교 선택 문제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11월이잖아요. 지금 11월 초순이잖아요. 11월부터 해가지고 3월 1일까지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의 방학이지 않습니까? 시간 되게 깁니다.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리고 이 4개월의 의미가 보통 때 4개월하고 또 다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학교 입장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성적 산출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6일인가? 성적 산출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러고 나면
학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뭘 해야 된다는 이 부담에서 좀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딱 들어가면 애들 뭐 좀 풀려있죠. 자기도 좀 하기 싫죠. 그러면 예사로 나오는 말이 자습 이래 갑니다. 보통 6교시나 7교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작년 같은 케이스에 한 3교시 정도 자습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대체로. 그럼 풀릴 때는 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의지 있는 애들은 그 자습 시간에 뭐 문제를 막 풀려고도 들고 뭘 좀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그 모양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학원이라는 데를 다니는데 내용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도 알 듯 말 듯 이래가 세월이 다 흐릅니다. 해가지고 내년 2월 말까지 딱 가보면 언제 한번 가장 큰 충격을 받냐면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다니 그 이제 본인들이 느낍니다. 100점 만점에 내 점수가 30점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본인들이 그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엄청난 심리들입니다. 뭐 맨날 뇌만 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아주 뭐 재밌게만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늘 조였다 풀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가지고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고 혹시 집에서 이제 뭐 한 고등학교 1학년 돼가는 아이들 옆에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걱정은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정도는 하십시오. 학원에서 요새 뭐 하는지 그 교재나 한번 구경해보자. 내가 오늘 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너 이런 거 받아가 하고 있니? 이 내용이 그 정석책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우리가 정석책을 보면 문제 있고 뭐 설명 있고 풀이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만 책도 펴놓고 풀라고 들면 자기는 못 풀면서도 꼭 풀릴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그러면서 설렁설렁 지나가잖아요. 어제 제가 SP반 수업에서 이거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실력 점수 연습 문제에 실력 단계에 있는 문제인데 애들은 충격을 좀 받는 거예요. 너네 이거 손도 못 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느끼기를 너네 참 잘했다. 만약에 이거를 내년 3, 4월 가고 느낀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숙제로 내는 숙제 분량이 좀 많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 정도씩 나가거든요. 정석의 한 챕터를 본인들이 풀어내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숙제 양이 많다. 예전에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숙제 만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학교 가고 얼마나 자습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1시간이라도 자습 시간이 있다면 꺼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닌 애들은 더 놀겠죠. 뭐 소설책을 보고 또 만화책을 보고 잡지를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로부터 시작해갖고 또 쭉 학교 선택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들 많이 판단하시더라고요. 옆에 분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요새는 수시가 중요한데 수시로 많이 뽑는데 수시는 내신으로 결판을 내는 건데 그 학교 가면 내신이 불리하니까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100% 틀린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KNN 라디오 방송한 거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변별력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대학별 고사. 그 중에 논술의 핵심이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제가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이렇게 세 가지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말이죠. 내신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수시 비율이
65% 정도가 된다면 각 학교에 정규 1등들은 전부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떤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24명씩 넣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작년에 밝혀진 거 하나 있었잖아요. 수시 1차에 그것도 대학별 고사 안 보고 대학별 고사를 안 보는 상태에서 내신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3등급은 합격을 하고 강북 출신의 1등급은 떨어지는 현상이 고려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암암리에 알고 자료 발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끝까지 발표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업비밀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들만의 이 전형 방법은 영업비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느끼냐면 고3 학부형이 되셔가지고 이맘때쯤 돼야 느끼십니다. 그전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를 보면 이것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준비 좀 하죠. 자,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뭐 쉽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언론 기관에 있는 사람들 참 무책임한 사람들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보도가 뭐라고 나왔냐면 수리영역도 되게 쉽게 나왔다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저도 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봤거든요. 딱 보는 순간에는 쉬운데 실제품은 어렵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용 자체가 흔히 교과서나 교재에서 많이 보던 것들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답을 끌어내는 데는 연관되는 다른 배경 지식들을 묻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수리논술도 그랬습니다. 대학 수준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딱 보는 순간 풀 것 같죠? 그러니까 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풀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기조는 앞으로 수능은 점점 쉬워질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있잖아요. 목표가 뭐였다고요? 만점자가 1%가 나타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 60만 명이 시험을 치면 1%는 6,000명입니다. 수능 만점자가 6,000명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원이 어떻게 되죠? 그와 비교해 보십시오. 만점을 받고도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만점 받은 애들이 다 서울대학교만 지원하나요? 예를 들어서 공대 계열이나 이과 계열에서는 포항공대라든지 더 좋은 데들 카이스트라든지 많잖아요. 걔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은 앞으로도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정책 문제 나오면 교육비 지출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한쪽을 막으려면 한쪽을 막으려고 누르잖아요. 이걸 우리 풍선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이 튀어나갑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EBS에서 많이 내겠다. EBS 교재하고 70% 연계율을 가지겠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물수능이 점점 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엄연히 차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부산 시내에 탁 먹고 들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과거나 외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벨트를 요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딱 가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입니다. 부산입니다.